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에서는 제가 자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사이트, DBP와 리스키스 이 세 가지 사이트에서 주로 활용하시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한 자료들을 최종적으로 편집하는 곳은 주로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편집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MS 워드도 있고요. 그리고 PPT 같은 파워포인트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다만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아리아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것을 보통 권하고 있습니다. 가장 친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글을 편집하기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글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제목은 한글 프로그램의 쉬운 활용 나와 있죠. 이렇게 쉬운 활용인데요. 먼저 좋은 샘플을 활용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보고서를 좀 잘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형식을 잘 갖추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보고서들, 형식들을 따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글자 포인트라든지 글자체라든지 줄 간격이라든지 뭐 띄어쓰기라든지 뭐 좌우 여백 뭐 표만들 이런 것들 있죠. 상당히 복잡해 보여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거 하나 정도를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좀 얻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런 보고서에 관련된 양식에 대한 부분들도 자료를 많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 양식들을 가져오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Alt C를 활용하는 겁니다. 한글에 보면요.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한글 화면인데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앞에가 들여쓰기가 안 되어 있죠. 아까 앞부분에서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되어 있는지.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들여쓰기가 돼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Alt T를 누르고요. 이게 이제 문단 모양이거든요. 들여쓰기 10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글자체는 요거는 지금 함초롱 바탕이라는 건데 보기는 좀 편하긴 하죠. 근데 글자체를 약간은 좀 바꿔볼게요. 맑은 고딕 스타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이렇게 하고요. 줄간격은 제가 아까 180도 좀 무난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아래 위를 봤을 때 실제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이건 교수님마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보는 것이 읽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밑에보다 가독성이 훨씬 높죠. 읽기가 편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제 밑에 보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누군가가 제가 좋은 샘플을 제공하는 그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제가 설명드렸죠. 좋은 샘플에 활용했죠. 요 논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는 지금 본인이 여러분들이 지금 만드신 작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그러면 이 양식을 밑에 있는 양식을 위에 있는 양식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바꿀 때 일일이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앞에 문단 들여쓰기 하고 줄 간격을 바꾸고 하는 과정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 자 아무 때나 위에 이제 문서에서 Alt C를 이렇게 커서를 아무 데나 갖다 놓고 Alt C를 누르게 되면 글자 모양, 문단 모양,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둘 다 복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글자 모양과 문단 복사를 다 누르시고요. 좀 눌렀죠? 그리고 위의 모양과 똑같은 형식으로 바꾸고 싶은 만큼 이렇게 블럭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블럭은 이렇게 지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F3을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내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복사할 때 Alt C를 눌렀죠. 똑같이 Alt C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위에 아래가 똑같은 형식으로 복사가 됩니다. 이런 형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좋은 견본이 하나 있으면 그 견본에 가서 Alt C를 눌러서 스타일을 복사하고 그리고 내 논문을 그 형식으로 바꿔 나가시면 금방금방 편집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쉬운 방식이죠. 요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견본들은 뭐 제가 직접 제공해 드리지는 못하고요. 인터넷이나 혹은 주변 좀 이렇게 편집을 잘 하시는 분들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있는데요. 그래프 그리기, 뭐 그림 오려 붙이기 이런 게 있죠.
자,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는 게 좀 어렵죠. 엑셀을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요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음 이제 그림 같은 걸 오려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것도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보고서라는 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컬러풀하게 이렇게 뭐 그림이라든지 그래프 같은 게 들어가면 훨씬 더 내용이 알차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오려 붙일 것인가, 그것도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그거 정도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 좀 가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수업 시간에, 수업이 아니죠. 두 번째에서 했던 내용 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한번 내려보면 혹시 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조금 내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표나 그림 같은 게 없네요. 좀 찾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잠시 화면을 멈추고, 지역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과체중에서 비만으로 진행 요인,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내용 중에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논문에 집어넣고 싶다. 논문이 아니죠. 보고서에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일일이 이걸 다 타이핑하는 게 힘들거든요. 특히 그림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면들을 스크럽해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면 Alt하고 왼쪽 밑에 Alt 키가 있죠. 맨 밑에 줄에. 그리고 오른쪽 위에 가보면 프린터 스크린이라고 PRTSC라고 적힌 게 있습니다. 이 키를 누르시고 Alt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시게 되면요, 지금 화면을 스크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요즘은 이제 그림판이라고 있습니다. 그림판 3D라고 치시면 되는데요. 찾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좀 줄여놓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찾기나 프로그램에 이제 그 윈도우 창 모양 있죠. 그 프로 찾아보시면 그림판 3D, 요게 그림판 3D입니다. 모든 윈도우로 작동하는 그런 컴퓨터에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여기다 가셔가지고요. 그리고 좀 전에 스크랩 했죠. 컨트롤 V를 누르시면요,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이 화면에서 여기 보면 왼쪽 위에 자르기라고 있죠. 자르기를 클릭하시면, 한 번 정도 더 클릭하시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끝에 뜨게 되거든요. 그럼 원하는 부분만큼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고요. 제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고서마다 이 제목 자체의 그 순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제목은 빼고 요만큼을 이렇게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왼쪽 위에 보면 선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부분만 잘리게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 보면 왼쪽 위에 메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미지로 가시고요. 그리고 원하는 곳에, 저 같으면 바탕화면에 우선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지금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글에다가 요 표를 집어넣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한글에 가셔가지고요, 여기 바탕화면에 가시면 제목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마우스를 살짝 클릭하신 다음에 끌어다가 화면에다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들어가게 되거든요. 한 번 정도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셔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의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간단한 방법은 해당 파일로 가셔가지고, 제가 아까 그림을 저장을 했죠. 그 그림 파일을 집어서 이렇게 화면으로 갖다 붙이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내용으로 제목도 붙이고 편집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글자만 있는 것보다는 그림들을 좀 함께 좀 섞어서 그래프라든지 이런 내용들, 혹은 여러분들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하셔가지고 관련 있는 내용들, 그림들을 찾아서 그 내용들을 보고서에 추가하시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더 이 보고서 자체, 형식 자체가 잘 갖춰지기 때문에 좀 보기도 편하고 좀 더 풍부한 내용으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면 하나 빠지긴 했는데요. 참고문헌 있죠. 이 참고문헌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달아야 될지를 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참고문헌들을 어떻게 다냐면은 여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좀 전에 이제 그 제가 붙인 여기 표를 갖다 붙인 그 논문인데요. 가만히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31.0%로 상승하여 효과적인 비만 관리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가로 열고요. 해당 논문에 대한 게 나와 있죠. 주로 가로 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썼다 그러면 김종경, 쉼표하고 언제 썼는지 이렇게 연도를 적어주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본문에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문을 맨 마지막에 표시하는 방법들은 학회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여기는 한글 논문이 거의 없나요? 그러면 한글 논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도 좀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윤석 몇 년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붙이시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참고문은 이렇게 다시고요. 이렇게 사람 이름 적고요. 가로 열고 연도 적고 그리고 그 논문의 제목, 책 제목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변순용 2012 생태적 지속 가능성의 생태윤리적 의미에 대한 연구 해가지고 이렇게 학회지명들이 적혀 있죠. 그쵸? 우리가 보고서 작성하면 맨 마지막에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달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그 대학생들한테 이 참고문을 다는 것도 상당히 많은 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학습하는데 10여 분 정도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제가 뭐 요구하지는 않고요. 보통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수님들 그러실 겁니다. 이것이 달려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제가 아까 논문들을 쭉 찾아서 혹은 자료를 찾아서 그 내용들을 한글에 갖다 붙였죠. 그러면 어디서 가져왔는지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면 좀 약간 형식이 잘 갖춰진 그러한 보고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좀 닫도록 하고요. 자, 이상 제가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세 편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처음에는 누구든지 다 힘듭니다. 한 번 정도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편집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처음에는 4, 5시간 걸릴게 나중에 되면 보고서 주제가 오면 한두 시간 만에 뭐 혹은 30분 만에도 후딱 해칠 수 있는 게 보고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처음에 힘들지만 좀 익숙해지셔서 향후에는 보고서를 좀 더 잘 쓸 수 있는 뭐 그런 스킬들을 익혀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다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보고서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